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무나 정치의 첫 방송입니다. 아무나 정치는 옳은 것을 추구하고 편가르기를 지향합니다. 언제나 중립의 입장에서 정치 후진국인 대한민국의 정치 전반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첫 방송의 주제로서는 조국 사태의 해결 이후 연이어서 전국을 꽉 막고 있는 두 개 쟁점 법안의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거제도 개정은 각 당의 이해가 직결되어 있고 국가의 대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참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경기규칙 법안을 다른 일반 법안처럼 패스트트랙 제도에 의거 제1야당이 빠진 채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정당이 참여하여 국회에서 확정할 수 없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에 붙여져야 할 것입니다. 소위 4+1 여야가 만들어내는 단일항과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최선의 선거제도 방안 두 개를 놓고 국민들이 직접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4+1 쪽에서는 기존의 누더기 연비제에 매달리지 말고 국가 대계를 위한 최선의 연비제 안을 백지 상태에서 그려내면 될 것입니다. 물론 연비제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왜 소선거구제를 고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더 좋은 선거제도 방안을 마련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선택 안에는 의원 정원은 물론 지금까지 국회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 및 국민의 불만사항 해소책을 함께 포함 각각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정을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면 그동안 국회가 기득권으로 가지고 있었던 시대에 맞지 않는 특혜, 모순 부분들을 동시에 개선하는 효과를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헌법에 밝은 전문가 한 분은 연동형 비례제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연비제를 반대하기 전에 우선 연비제의 위헌 여부를 명백히 확인하고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공수처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의 정치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 공직자의 부패가 청소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공수처 같은 별도 기능의 기구가 필요한 점에는 많은 국민들이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위해 개헌을 해야 된다고 정치권은 무려 수년간을 계속 떠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또 다른 권력의 칼자를 쥐어주는 공수처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모순이자 언어 도단입니다. 군소 정당들이 연비제에 코가 꿰어 정권을 독재화시키는 데 일조를 한다면 소탐 대실로서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공수처의 신설은 필요시 되지만 그 운영은 대통령에게서 완전 분리, 철저하게 중립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연구, 제시하여 국민들의 결정을 직접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공수처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분리, 운영의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검찰청 산하에 공수처 기능을 두되 공수처장은 전국의 모든 검사들의 투표로 뽑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4+1이 만들어낸 두 개의 공수처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공수처 신설이 위헌인지를 철저히 따지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면 공수처 신설 없이 현재의 검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국민투표에서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국민투표라는 제도는 단순히 헌법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규정해 놓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국가의 중대사 또는 대의기구인 국회가 협의 결정 능력이 결여되었을 때는 주가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결정을 한다는 것은 민주헌법의 취지에 맞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여야 정당들의 이해 충돌로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해년마다 장기간 묶여 왔었는데도 또다시 되풀이되었다는 것은 철저한 국민주권 무시입니다. 특히 엄청나게 증가된 2020년의 예산을 제대로 된 심사 없이 냉수 한 잔 마시듯이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정부 여당의 국민 혈세 강도질에 해당되며 연비제에 묶여 들러리선 야당들 또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3년간 예산 증가율 연평균치는 8.5%입니다. 이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이계 정부 7년간 연평균치 4.5%의 약 2배에 해당되는 증가율입니다. 즉 2017년도 400조 원이던 국가 예산을 현 정부는 집권 3년차 만에 무려 113조 원, 28%이나 증가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막가파식 예산 증가율은 현재의 정부가 국민의 혈세인 국가 재정을 자기 주머니 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행세하던 현 정부가 앞서 두 개 정부보다 훨씬 더 멀렴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자일 것입니다. 국민이 정부와 정당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와 정당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국회가 더 이상 나라를 혼돈에 빠뜨려서는 안 되고 쟁점 법안 두 개는 반드시 국민투표에 붙여 최종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지금 국민대의기구로서 또 국가 핵심 기관으로서 업무 능력 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든 정당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각 정당들은 국민투표 전에 이개 법안과 관련된 국민들의 의견을 널리 구하여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자신들의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은 매우 바람직한 민주주의 순리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